자, 챕터 1, 파트 1입니다. 기업가치평가 실무, 워밍업. 제목을 보시면 가치평가 철학. 오늘 테슬라 주가는 싼가 비싼가. 그래서 여기서는 가치평가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먼저 그 의미를 좀 깨닫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화면을 그 페이지를 보시면은 그 테슬라 주가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816.10 12달러라고 나와 있고, 여기 차트가 1년치 차트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이제 편집하는 시점 2021년 2월 12일 정도에 저희가 그 816달러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의 주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그 개인적으로 야후 파이낸스를 좀 많이 써서 이제 야후 파이낸스를 통해서 앞으로 그 해외 기업 주식을 분석할 때에 야후 파이낸스를 쓸 텐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해외 주식을 분석할 때 만약에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뭐 유료 서비스로 뭐 블룸버그나 로이터 통신 같은 월 200만 원 이상의 고가 단말기를 쓰실 텐데요. 만약에 그런 환경이 구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해외 주식을 분석하고 싶다면요. 그 정보를 좀 얻고 싶다면 요 야후 파이낸스는 제가 개인적으로 좀 제일 편한 것 같아서 야후 파이낸스를 쓰고 있고, 이거 외에도 파이낸셜 타임스나 블룸버그에도 그 정보들이 좀 나오고요. 그리고 또 월스트리트 저널이라고도 있고요. 그리고 investing.com이라고 치시면은 거기서도 그 해외 주식을 좀 볼 수 있는 정보들이 나오고요. 만약에 뭐 적게는 한 달에 뭐 1달러에서 많게는 한 40달러까지 지불을 하면은 뭐 어떤 특정 IB의 리서치까지 볼 수 있는, 그리고 스탁 스크리너까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얻을 수 있습니다. 뭐 이거는 참조를 한번 해보시고요. 자, 야후 파이낸스로 들어가시면 맨 처음에 심볼을 칠 수 있는 창이 나옵니다. 자, 제가 여기다 테슬라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당연히 영어로 쓰셔야 됩니다. 한글로 쓰시면 안 되고요. 자, 테슬라 오늘의 주가를 보시면 지금은 이제 미국 시장이 이제 닫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어제 종가로 보시면은 635.62달러입니다. 제가 그 화면을 편집했던 2월에 비해서 지금 이제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뭐 어제 그 테슬라는 24달러가 올랐었네요. 자, 635.62달러이고요. 요거 좀 간단하게 그 인포메이션 서머리를 좀 볼게요. 자, 전일 종가는 611달러였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마켓캡, 주식의 시가총액이죠. 단순하게 그냥 환율 1,000원으로 따진다면 여기 610빌리언 달러입니다. 610조 정도 되죠. 근데 이제 여기다 한 1,100원으로 했을 때 1.1을 곱한다면 한 670조 원 됩니다. 그래서 지금 테슬라 주가는 자동차 업계에서는 그래도 가장 큰 시가총액을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 70조 원 정도의 시가총액을 이루고 있고요. 여기 베타라고 있습니다. 이 베타는 저희가 나중에 굉장히 그 자본 미래 현금 흐름을 할인하기 위해서 사용하는데 자본 할인율을 구하기 위해서 저희가 굉장히 많이 쓸 것입니다. 자, P 레이쇼, 퍼는 저희가 나중에 배울 텐데 어쨌든 거의 1000배 정도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요 차트를 볼게요. 지금 이건 원데이 차트고요. 여기 뭐 OD를 치시면 이제 5 최근 5일 그 주가가 나오는데, 보시면은 5일 동안 최고 주가가 여기 660달러라고 나오고 최저 주가가 594달러라고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오늘 최근 어제 종가는 635달러. 자, 원먼스 단위로 볼게요. 자, 원먼스 단위로 봤더니 최고 고가가 709달러. 좀 길게 보겠습니다. 저희가 1년 단위로 보겠습니다. 자, 최초 시작 시점이 2020년 3월 30일에서 시작합니다. 이때 96달러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2020년 지나서 2021년 되면은 최고 880달러까지 고점을 찍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이제 폭스바겐도 전기차로 진입을 하겠다라고 해서 그 다음부터 조금 이제 경쟁자 컴페티터 리스크가 생기면서 최근에 주가가 좀 하락을 했죠.
그래서 요즘에는 요 700달러와 600달러 사이에서 좀 왔다 갔다 하는 수준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저희가 오늘은 635달러이라고 했을 때,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이 주가를 보시고 이것이 지금 싸다, 비싸다라고 판단을 하실 수 있을까요? 자, 최근에 이제 그 폭스바겐이 또 전기차로 진출을 하겠다라는 그런 뉴스를 들으신 분들이라면은 조금 망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과연 그 뉴스로 인해서 과연 이 테슬라의 635달러는 그렇다면 과연 싼 걸까요? 아니면 여전히 비싼 걸까요? 이것을 저희는 판단을 해야 되죠. 그런데 사실 저희가 아무 분석도 하지 않고 단순히 오늘의 마켓 프라이스만 보고 저희가 이 가격이 비싸다 싸다 그러면 또 이 차트를 크게 볼게요. 자, 풀 스크린으로 뭐 한 2년 정도의 차트를 보시면 자, 지금 굉장히 높게 올랐다가 최근에 이제 635달러로 떨어졌습니다. 자, 이 차트만 보시고 그러면은 과연 이 주가가 싸다 비싸다를 판단하실 수 있을까요? 그것이 사실 이것만 보고 싸다 비싸다라고 판단하신다면 그것은 사실 이제 찍는 겁니다. 어떤 분석에 의해서 이것이 싸다 비싸다라고 하신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찍는 거죠. 자, 다시 저희 교재로 한번 가볼게요. 자, 저희가 이제 그 가치평가의 그 중요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제일 큰 글자를 보시면 가치를 모르면 가격을 평가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여기 영어로 써 있는데요. 영어는 value를 모르면 price를 평가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 value와 price의 차이점을 굉장히 잘 구분하셔야지만 가치 평가는 어떤 방향으로 무엇을 제시하느냐를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사전적 용어를 볼게요. 가격, price, 물건을 사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금액으로 대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자, 그 다음에 가치는 물건이 사용자에게 주는 중요성이나 유용성을 금액으로 나타낸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사전적 의미로만 얘기하면 좀 이게 마음에 안 와닿으시겠죠? 자, 지금 아까 저희가 봤던 그 테슬라 주가 630달러는요, 저희가 지금 요 입장에서 보면은 저희는 프라이스를 본 겁니다. 저희의 밸류가 아니라 프라이스를 본 겁니다. 그렇다면 그 630달러가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유용성을 주냐에 따라서 저희는 이제 이걸 사느냐 마느냐를 저희는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밸류는 이 가격이 싼지, 그러니까 프라이스가 싼지 비싼지를 판단하는 기준점을 제시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나침반이라고 할 수 있죠. 나침반이 설정이 돼야만 우리가 혹시 좌측으로 가도 다시 우측으로 돌아서고 우측으로 치우쳐도 다시 좌측으로 가는 방향을 주는 거죠. 저희 밸류에이션이라는 것은 바로 그 말 그대로 밸류를 측정하는 겁니다. 프라이스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밸류를 측정하는 겁니다. 이 밸류를 측정해서 저희는 프라이스를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여기서 좀 중요한 것은 밸류라는 것은요, 각 개인에게 의해서 똑같은 타겟이라 하더라도 밸류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밸류에이션에 의해서 테슬라 지금 630달러가 비싸다고 판단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만의 밸류에이션을 통해서 이 630달러가 여전히 싸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것에 대해서는 천천히 저희가 좀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 가치 평가에 대한 오해를 저희가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가치 평가는 정량적 작업이므로 그 결과는 객관적이다. 첫 번째 가치 평가에 대한 오해입니다. 자, 가치 평가라는 것은 저희가 이제 나중에 배우시겠지만은 크게 보면은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이요, 상대 가치 평가랑 그 다음에 DCF, 현금 흐름 할인법입니다.
자, 그런데 상대 가치 평가던 요 DCF든 간에 요 어차피 그 결과는 숫자로 나오죠. 그래서 그 정량적인 단위로 나옵니다. 그리고 상대 가치 평가와 그리고 DCF에 투입되는 요소들도 모두 숫자입니다. 그래서 가치 평가는 정량적 작업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저희가 중요한 것은 이 숫자를 넣을 때 어떤 숫자를 넣느냐는 이 평가자, 밸류에이터의 자기 판단에 의해서 숫자를 넣게 됩니다. 그래서 가치평가는 투입되는 요소는 모두 다 숫자이지만 그 숫자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평가자다. 가치평가는 철저하게 주관적 작업이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오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뛰어난 가치평가는 정확한 추정을 제공한다. 자, 이것은 첫 번째 가정과 첫 번째에 대한 오해와 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가치평가에 투입되는 요소들은 숫자인데 그 숫자는 평가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주관적인 견해에 의해서 넣게 됩니다. 자, 그런데 개인적으로 저도 뭐 밸류에이션을 많이 하지만 어제 이 숫자를 어제 인풋에 대해서 이 숫자를 넣어야겠다고 생각했다가 그 다음날 되면 이 숫자는 생각보다 조금 높다. 제가 고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또 보면은 또 들어가는 인풋되는 숫자가 또 달라진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가치평가는 사실 어떠한 특정한 한 가격, 예를 들어서 테슬라는 $670이다, 뭐 $700이다 이렇게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저희 가정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테슬라의 주가는 대략 $650에서 $680의 정도의 범위에 존재할 것이다 라고 사실 추정하는 것이 맞는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뛰어난 가치평가는 정확한 추정을 제공한다. 어느 한 포인트를 제공한다기보다는 레인지를 설정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애널리스트들도 물론 이제 그 하나의 타겟 프라이스를 제시를 하지만 그 타겟 프라이스에 대해서 나름대로 범위를 또 정하는 애널리스트도 있고요. 그냥 특정한 하나의 프라이스를 제시하는 애널리스트도 있고 다 저희가 애널리스트에 따라서 그 성향은 좀 다릅니다. 하지만 또 M&A에 있어서는 또 레인지를 두고 그 레인지에 따라서 네고시에이션을 저희가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가치평가는 레인지를 추정하는 것이다. 자, 세 번째 오해의 소지를 한번 볼게요. 잘 쓰여진 평가 리포트는 오래 사용될 수 있다. 만약에 이제 그 굉장히 유명한 한 증권사의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소장하고 계시는 분들이 만약에 그걸 3달 전에 갖고 있는데 여전히 그 애널리스트가 제시한 가격을 3개월 후에도 유효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기업 가치 평가는요, 가치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그 가치를 변동시킬 만한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면 그때 다시 가격을 재수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치평가 리포트는요, 항상 이벤트에 따라서 수정이 반복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이벤트마다 자, 어떤 것들이 그러면 과연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냐? 이거는 굉장히 많죠. 저희가 리스크로 따진다면은 거시적인 리스크가 있을 수 있고 스페시픽한 리스크가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이번에 팬데믹 같은 경우 이번 팬데믹이 더 장기화될 것이다 라는 보고만 나온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에 영향을 많이 줄 거고요. 자, 어떤 한 기업에 갑자기 어떤 CFO가 횡령을 했다. 근데 그 자금이 엄청나다라는 만약에 이런 뉴스가 나온다면요, 이 기업에 대해서 밸류에이션도 반드시 수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벤트는 기업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각 기업에 맞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 기업 밸류에이션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이벤트가 발생한다면 그 평가 리포트는 반드시 수정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일단 간단한 워밍업 첫 번째 유닛 1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